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명파워이어 고등수학상의 저자 이주엽이고요. 그럼 이제 바로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 이거 첫 수업이죠. 자, 이번에 할 단어는 1단원 다항식이고요. 1단원 대단원의 다항식이고 그 속에 있는 소단원, 첫 번째 소단원 다항식의 연산을 이제 시작할 거고요. 자, 문제번호는 1번부터 79번 총 79개의 문제가 있고 유형은 총 11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 사실 처음이니까 고등학교 들어 처음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학교에 비해서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내용 1의 1 다항식 덧셈과 뺄셈. 자, 일단 다항식의 정리라는 내용이 있는데 다항식, 일단 다항식이 뭐냐면 다항식이란 거는 항이 여러 개인 식을 얘기하는 거야. 항이 여러 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또는 ab 마이너스 a 플러스 b 뭐 이런 두 식이 있다 봤을 때 얘는 항이 몇 개? 항이란 거는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는 그 각각을 다 항이라고 부르죠. 여기 같은 경우에 항이 두 개인 식이고요.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a, b, a, b 이렇게 세 개의 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연결되는 각각을 항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항이 여러 개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다항식 정리 첫 번째, 다항식을 보기 좋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림차순. 자,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식을 나타내는 것. 자, 차수는 뭔지 알죠? 우리가 흔히 지수를 쓰는 지수를 쓰는.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 할 때 이 지수 자리에 있는 이 3을 차수라고 부르죠. 몇 차씩 할 때. 2차씩, 3차씩. 얘 같은 경우는 3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식을 나타내는 것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오름차순. 그 반대겠죠.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식을 나타내는 것. 근데 여기서 이 둘 다에서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떠한 어떤 문자에 관해서 내가 정리를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밑에 내가 예를 만들어 놨죠. 얘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보이나? 3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 플러스 xy 빼기 y 세제곱 플러스 4는 0. 뭐 이렇게 길게 만들어놨냐? 자, 이것을 정리하는데 첫 번째 y에 대한 내림차순과 y에 대한 오름차순을 각각 나타내자. 그렇지. 어떤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이냐, 어떤 문자에 관한 오름차순이냐, 즉 그 어떤 문자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누구에 관해서 정리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y에 관해서 정리하는 건데요. 첫 번째, 내림차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내림차순은 갈수록 낮아져야 돼, 차수가.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차수가 제일 높은 것부터 쓰면 되겠죠. 자, 여기서 차수 제일 높은 거 뭡니까?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있네. 잘못된 게 아니구나. 마이너스 빠졌네. 자, 어쨌든 내 오타가 있네. 마이너스 빠졌네. 자, y를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y 세제곱 그 다음에 y제곱 여기 있네. y제곱 그럼 마이너스 2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y가 1차인 거 여기 있네요. x는 신경 꺼도 돼. 우리는 무조건 y만 보면 돼. 자, 그러면 플러스 xy. 자, 그럼 남은 거 뭡니까? 이제 y가 없는 것들. 얘랑 얘죠. 얘는 뭐 아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y가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y가 없으니까요. 그럼 플러스 3 x 세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책에서 내가 마이너스를 빼먹었죠? 이거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림차순을 했으니까 이제 오름차순. y가 오름차순. 그럼 당연히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반대로, y가 낮은 거. 즉, y가 아예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은.
얘는 지금 y가 없는 게 두 녀석이니까 3x 세제곱 플러스 4부터 쓴 다음에 이제 y가 있는 거 y 1차 플러스 xy 그 다음에 y 2차 여기 y 제곱 있는 거 있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y 3차 마이너스 y 세제곱.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냥 뭐 말 그대로 내림차순 갈수록 내려간다. 차수가 오름차순 갈수록 차수 높아진다. 중요한 거는 어떤 문자에 관해서 나타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어떤 항이 여러 개인 두 식을 더하거나 뺄 때 이해하는 건데 그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방법. 자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가로 이런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뭐 해준다? 풀어준다. 왜냐면 그래야 이리저리 옮길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 동류항. 왜냐면 동류항끼리는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거든요. 동류항이 뭔지 기억합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거. 그걸 동류항이라고 부르죠. 즉 2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5x제곱이 있다. 그럼 이 두 녀석은 동류항이죠. 문자가 둘 다 x고요. 차수도 2로 같으니까. 문자와 차수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거 너무 쉬운 거라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항식 덧셈에 대한 성질. 다항식에 더할 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수학 배울 때 많이 쓰는 성질, 법칙 같은 게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교환 법칙. 이거는 솔직히 숫자를 생각해도 쉽죠? 자, 두 다항식 A, B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A 플러스 B를 하나, B 플러스 A를 하나. 결과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더하는 거잖아. 어차피 더하는 건데 순서 좀 바꿔서 더한다고 달라질까? 숫자를 기준을 생각해보면 2 더하기 3을 하나 3 더하기 2를 하나 결과가 어때?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더하기 할 때 순서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결합. 어떤 것부터 결합시켜서 계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법칙이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A 플러스 B부터 더해서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서 B 플러스 C부터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더할 거냐.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차피 더하기이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저 헷갈리면 숫자를 때려 넣어보면 알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는데 얘부터 더한 다음에 3을 더할 거냐 아니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는데 뒤에 것부터 더한 다음에 앞에 1을 더할 거냐. 어차피 결과는 같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죠? 어렵게 전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곱셈. 자, 곱하기. 근데 이것도 사실 중학교 내용 응용한 거거든요.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여기 다시 써줄게요. 좀 보기 좋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미수, 둘 다 A라는 공통의 미수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밑이 다른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은 이건 더 이상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밑이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5제곱을 생각해봐. 만약에 이 계산대로 하면 A의 8제곱이거든요. 3 더하기 5해서.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A를 몇 번 곱한 거? 3번 곱한 거. 그 다음 A 5제곱은 A를 몇 번 곱한 거? 5번 곱한 거. 어우, 많다. 근데 그 두 개 다시 곱하고 있어. 그 총 몇 번 곱해질까요? 그럼 당연히 3번 곱한 거에다가 5번 곱한 거 곱하면 총 8번 곱해진다. 즉 A의 8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수법칙 첫 번째. 밑이 같은 두 녀석을 곱하게 되면 그 결과물은 지수끼리 더한 거랑 같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봤을 때. 이게 1번 내용이고요. 두 번째. A의 M제곱을 다시 N제곱 하게 되면은 A의 MN제곱 같다. MN제곱. MN이란 거는 M과 N을 곱했다는 뜻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A의 제곱, 숫자로 써줄게요. A의 제곱을 세제곱했다. 그 결과물은 A의 몇 제곱? 2 곱하기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왜 당연하냐면 A 제곱이 뭐를 의미하죠? A 제곱은 A를 2번 곱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걸 다시 몇 번? 세제곱. 그러면 요 꼬라지가 몇 번 나와야 된다? 3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A 2번 곱한 게 하나, 둘, 셋. 총 A가 몇 번 곱해집니까? A가 6번 곱해지죠. 6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6제곱이라는 거는 2 해서 2가 3번. 그래서 2 곱하기 3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AB의 M제곱. AB 전체의 M제곱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 같다. 뭐 이거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중학교 때도 이런 형태가 좀 나오긴 했었죠. 너무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AB를 몇 제곱했다? AB를 3제곱했다. 이 말인 즉슨 AB를 3번 곱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AB를 이렇게 3번 곱했다는 얘기는 A는 몇 번 곱해지고? 3번. B는 몇 번? 3번. 이게 곱해진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니까요. 알겠죠?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러면 당연히 분수 형태 A분의 B 전체의 N제곱은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의 N제곱분의 분자의 M제곱 똑같은 지수로서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곱하기 하는 건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나누기일 때 얘가 내가 볼 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문제 낼 때 가장 쓰기 좋은 게 그나마 나누기거든요. 앞에 것도 너무 물론 솔직히 얘들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야. 거의 뭐 구구단 같은 거. 구구단만큼 기본적인 내용이라 뭐 다 쉬운 내용인데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결과가 몇 가지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A의 M 빼기 N제곱. 두 번째 그냥 1. 세 번째 A의 M 빼기 N분의 1. 자, 근데 이 결과가 3가지가 되는 이유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경우가 어떤 경우? 자, 앞에 나눠지는 녀석의 지수랑 나누는 녀석의 지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3가지인 겁니다. 자, 참고로 앞에 M, 제일 첫 번째 M 빼기 N일 때는 M이 더 큰 경우고요. M이 더 큰 경우고요. 제일 끝에 M 빼기 M일 때는 N이 더 큰 경우입니다. M보다. 알겠죠? 그럼 얘 가운데 1은 어떤 경우냐? 1은 M하고 N이 같을 때입니다. 자, 이거 역시 너희들은 이런 문자보다 숫자로 보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하니까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좀 쉽게 하죠, 쉽게. A의 4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을 할까? 오케이. 자, 이 나누기 우리가 수학에서 나누기를 뭐로 바꿀 수 있죠? 분수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 녀석은 A 제곱분의 A 4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뭐가 되느냐? 당연히 A 4제곱은 A가 몇 번 곱해진 거? A가 4번 곱해진 거. A 제곱은 A가 2번 곱해진 거. 자,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A 2개, A 2개 약분이 되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A 2개만 남죠. 그래서 이 결과물은 A 제곱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약분이 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지? 몇 개에서 원래 분자에 있던 4개에서 분모에 있는 2개만큼 사라졌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럼 결과적으로는 A의 4제곱에서 2개를 뺐구나. 4 빼기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4 빼기 2. 이해됩니까?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두 지수를 나누는데 1이 되는 경우. 즉, A의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 하면 어떻게 발생하냐? 역시 분수로 생각하면 뒤에 거 A 세제곱분의 앞에 거 A 세제곱. 근데 똑같네? A 3개 3개? 그럼 당연히 동시 다 약분돼서 뭐만 남습니까? 그냥 1이 되는 거죠. 분모 문제 다 동시 약분돼 버렸으니까 남는 게 1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는 1이 된다. 두 나누는 지수 같을 때. 자, 세 번째. 뒤에 게 더 클 때. 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이런 경우. 뒤에 나누는 녀석의 지수가 더 클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분수로 표현하면 A 5제곱분의 A 세제곱. 근데 이때 역시 뭐가 됩니까? 위에는 A 3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고 밑에는 A가 5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죠. 그럼 역시 뭐가 된다? 약분이 된다. 그럼 결국 남는 거는 분모에 몇 개? 분모에 A가 2개 남네요. 분자는 다 싹 다 약분생 1이 되고요. 자, 이 결과물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밑에 있는 5개에서 위에 분자에 있던 3개만큼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5 빼기 3. 자,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A의 5 빼기 3 제곱분의 1.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썼던 게 M 빼기 A의 M 나누기 이거 안 보이겠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A의 M제곱 나누기 A N제곱 하게 되면 N 뒤에 나누는 녀석의 지수가 더 클 때는 A의 M 빼기 M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 왜냐면 나누는 게 더 크니까. 그리고 이 뒤에 나누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분모 자리에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분모에 남아있는 거죠. 알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 자, 그 다음에 2번 다항식 고셈. 지수 법칙과 분배 법칙을 이용해 전개한 후 동류한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자,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동류한끼리 모은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심플해지기 때문에. 자, 밑에 내가 예를 들어놨죠. x 빼기 3y랑 뭘 곱하고 있다? 2x 플러스 y를 곱하고 있다. 자, 그럼 이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 이때 쓰는 게 무슨 법칙? 분배 법칙. 하나씩 곱하는 거. 이걸 우리 분배 법칙이라고 배웠죠. 역시 하나씩 곱하는 거. 자, 근데 지금 x랑 2x 곱하게 되면 2x 제곱이 될 거고요. x가 2번 곱해지니까. x랑 y 곱하면 그냥 xy.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랑 2x 곱하면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3y랑 플러스 y 곱하면 마이너스 y제곱. 됐죠? 자, 이 상태로 이 상태도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보통 수학은 최대한 심플하게 표현할 수 심플하게 더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게 바로 동류항끼리 계산한 겁니다. 동류항, 문자와 차수 같은 거. 자, 여기서는 xy, xy, 이 두 녀석이 바로 문자와 차수 같은 경우죠. 자, 그러면 플러스 xy는 마이너스 6xy. 즉, 플러스 xy는 플러스 1xy를 의미하는 거니까, 1 빼기 6 하면 마이너스 5xy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앞에 거 2x제곱은 그대로 써주고요. 뒤에 마이너스 y제곱도 그대로 써주고. 그럼 이게 바로 최종적으로 가장 심플하게 표현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너희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내용 얘기할게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 앞에서 덧셈에 대한 성질은 무슨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에 교환 법칙. 내가 반대했구나.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됐었는데, 곱셈일 때는 한 가지 더 추가되죠. 방금 썼던 분배 법칙이 추가됩니다. 교환 법칙이야. 순서 바꾸는 거예요. 순서. 곱하는 순서. A, B를 곱할래? B, A를 곱할래? 2 곱하기 3을 할래? 3 곱하기 2를 할래? 걔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A, B, C 3개를 곱하는데 A, B를 곱한 다음에 C를 곱할래? 아니면은 뒤에 있는 B, C부터 곱한 다음에 A를 곱할래? 역시 마찬가지죠. 2 곱하기 3을 곱한 다음에 4를 곱할래? 아니면은 3과 4를 곱한 다음에 2를 곱할래? 결과는 똑같죠? 얘 같은 6, 4, 24. 얘는 12 곱하기 2는 역시 24.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교환 결합. 자, 마지막으로 덧셈일 때는 없었던 게 있죠.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이라 하면은 A 가로치고 B 플러스 C를 한 거는 뭐랑 같다? 하나씩 곱한 거. AB 플러스 AC랑 어떻다? 같다. 물론 이 곱하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B 플러스 C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다. 역시 그래도 이게 뿜빠이 하나씩 곱할 수 있죠. 결과는 똑같죠. 자, 그리고 물론 이 두 녀석 위치를
이렇게 곱한 거를 이렇게 바꿨다는 것 자체가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는 똑같다. 그래서 결합 분배 법칙까지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외워야 될 공식은 이 곱셈 공식부터입니다. 이 곱셈 공식은 고등학교에서 구구단처럼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초등학교 때 쓰던 구구단을처럼 쓰던 게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이건 사실 이건 중학교에서도 봤던 거죠. 이 몇 가지는 어디까지? 아마 4번까지는 중학교에서도 봤던 모양일 겁니다. 1번 a 플러스 b 제곱, b의 제곱은 뭐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 서술해서 얘기를 하자면 a 플러스 b 제곱은 a 플러스 b를 몇 번 한 거? a 플러스 b를 똑같은 걸 두 번 곱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 얘를 뭐 하게 되면 분배 법칙 써서 하나씩 곱해서 풀어보면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나올 겁니다. 정리하면.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매번 계산할 때마다 이렇게 일일이 분별체 써서 푸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식처럼 외우자 라고 있는 게 바로 이 공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식들이 뭐 귀찮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있는 공식들입니다. 계산을. 뭐 이렇게 단순한 거 뭐 일일이 이렇게 하고 있냐. 그냥 이렇게 쭉 쓰자. 뭐 이런 개념이란 거죠. 자, 그래서 얘들은 증명할 게 없습니다. 왜? 실제로 이렇게 분배법칙 써서 다 곱해보면 요 모양들이 나와요. 궁금한 사람은 직접 곱해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내가 증명해줄 게 없네요. 이 공식 자체는. 그래서 그냥 적어보면 아까 다시 적어볼게요.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다?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다. 이때 차이점은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가운데 2ab 앞에, 마이너스일 때는 2ab 앞에 마이너스. 그게 바로 차이점이죠. 나머지 모양은 두 녀석이 동일하죠. 이 가운데 부호만 다른 거 빼고는요. 알겠죠? 그래서 외우기도 쉽죠. 앞에 게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앞에 게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외우면 되죠. 이게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우리 두 번째 공식 중학교 때 합차 공식이라 많이 불렀었죠. 합차. a 플러스 b, 즉 합이랑 a 마이너스 b. 차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발생한다? 이것이 분배법칙 써서 해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a의 제곱 빼기 뒤에 있던 b의 제곱. 물론 둘 다 앞에는 a, 뒤에는 b가 다 있었던 거니까. 자, 요 형태 되고요. 세 번째,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를 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그럼 역시 제일 처음에는 다 x제곱이 나올 게 뻔하고요. 두 번째는 bx랑 ax 더한 거, 동류함께 더한 거, 즉 a 플러스 bx 나올 게 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끝에 거끼리 곱한 거, ab가 나올 거라는 게 역시 뻔해 보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궁금하면 직접 내가 한 것좀 곱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뭐 나는 이런 공식들을 외우진 않거든요. 외우고 있다고 해야 되겠구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억지로 외울 거 하진 않아. 보통 나 같은 경우에 이런 공식들을 생각할 때 그 가정을 생각하거든.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가정을. 자, 다시 얘기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 당연히 이거 원리가 뭡니까? 원리는 분배법칙이 다죠. 이게 하나씩 곱하는 거. 직접 머릿속에서 이거 하나씩 곱하는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얘랑 얘를 앞에 거기를 곱하면 ac x 곱하기 x니까 x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를 얘 곱하면 a dx. 그 다음에 이제 얘 앞에 거 다 곱했고, 이제 뒤에 거. b랑 얘를 곱하면 bcx. 얘도 a dx, 방금 전에 했던 게 a dx고, 두 번째 나온 게 bcx. 둘 다 x밖에 없네요. 동류항이죠. 동류항이면 합칠 수가 있죠. ad 플러스 bc의 x.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곱하자는 거는 그 뒤에 거끼리 곱한 거. b랑 d 곱한 거. 플러스 bd. 이렇게 가정을 생각하면 굳이 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공식 같은 거. 그래서 공식 같은 거 외울 때 최대한 그 공식이 유도되는 가정 그런 걸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외우기 편할 거예요. 자, 다섯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자, 얘를 하게 되면 일단 처음에는 각각의 제곱, a 제곱, b 제곱,
C제곱 더해진 형태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각각을 다 뭐 한 거? 곱한 거의 2배 나옵니다. 그래서 2AB, 2BC, 2CA, CA 이렇게 나온다. 궁금하면 역시 직접 해보면 되죠. ABC,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란 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번 곱해졌다? 2번 곱해졌다. 그러면 역시 어떻게 뭐 해줘야 되나? 분배법칙. 근데 이거 분배법칙 총 몇 번 해야 돼? 9번 해야 되죠. 하나, 9번. 귀찮죠?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해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대수있으면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하고 7번은 아마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일 겁니다. 6, 7번은 일반적으로. 자, 6번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앞에 거의 세제곱, 그 다음에는 3을 써주고 A는 제곱, B는 하나, 그 다음 역시 또 3을 써주고 A 하나, B 2개, 마무리는 B만 3개, 세제곱.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게 보이나? 처음에 A가 A 세제곱, A만 3개였다가 그 다음에는 A 2개, B 1개, 그 다음에는 A 1개, B 2개, 그 다음에 B만 3개. 뭔가 A는 하나씩 깎이고 B는 하나씩 높아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쵸? 물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그건 나중에 2학년 때 배우는 그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 중복순열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어쨌든 일단 너희들은 이런 식의 형태라고, 뭔가 A는 차수 하나씩 깎이고 B는 차수 하나씩 높아지는 형태로서 식이 완성이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걸 얘기하자면 A 2개, B 1개 합치면 3, A 1개, B 2개 합치면 3, 얘는 3, 얘도 3. 결과적으로 전부 다 뭔가 3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게다가 숫자도 다 3이죠. 그래서 좀 외우기 편하죠. 알겠죠? 다시 써볼게요. A 플러스 B를 세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처음에는 앞에 거 세제곱, 그 다음에 3 써주고 A 앞에 거 2개, B 1개, 그 다음에 역시 또 3 써주고 앞에 거 하나, B 2개, 끝으로는 B만 세제곱 이렇게 써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가운데 부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A 빼기 B의 세제곱. 자,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형태는 얘랑 똑같습니다. A 세제곱 똑같고요. 3A 제곱 B 똑같고요. 3AB 제곱 역시 같고요. B 세제곱 똑같고요. 근데 뭐만 다르냐? 부호만 살짝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얘들만 마이너스, 나머지 플러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부호만 살짝 바뀐 거죠. 두 번째 거랑 마지막 거면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나머지는 플러스. 자, 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이게 되게 필수적이야. 자, 그리고요. 그래서 내가 좀 추가해준 내용이 있는데, 이 녀석을 약간, 세제곱에 관한 공식이에요. 이것도 세제곱 공식. 자, A 플러스 B랑, 지금 7번입니다. 7번. A 플러스 B랑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면은 뭐가 되느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나오고요. 요번에는 A 빼기 B랑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게 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된다. 이 두 가지 공식인데 사실 원리는 얘기할 거리가 없죠? 역시 직접 분배법칙 써서 해보면 요망이 나옵니다. 원리는 얘기할 게 없는데 굉장히 많이 쓰는 공식이야, 역시. 두 녀석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처음에 A 플러스 B로 시작하죠. 그랬더니 결과물에도 플러스가 있고요. 얘 밑에 같은 경우에는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과물도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게 플러스면은 뒤에 곱해진 거는 가운데 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앞에 게 마이너스면 뒤에 곱해진 녀석은 가운데 게 플러스. 또 부가 뭔가 반대가 된 형태일 때, 이런 형태 모양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외우기 편해지겠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부터는 약간 어려운 형태. 8번부터는 약간 어려운 형태입니다. 자, 8번. 그래서 지금 교육까지 바뀌면서 이러한 어려운 형태의 고생 방식은 뭐 다루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어. 근데 역시 뭐 그건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이런 공식을 내서 문제를 낼지 안 낼지는 뭐
학교 선생님 마음이고 뭐 그러다 문제 출제자의 의도다 보니까 나야 뭐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내용을 적어놓긴 했는데 자 일단 볼게요. 8번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를 곱하면 어떻게 발생하냐? 아 당연히 이 세 개를 곱하는 거니까 역시 분배 법칙 쓸 거고요. 그러면 x는 총 결합적 3번 곱해지겠죠. x 세제곱. 자, 그 다음에 x가 2번 곱해지는 것도 있겠죠. x 2번 곱해지는 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한 번만 곱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걔들은 누구냐면 ab, bc, c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아예 안 곱해지는 녀석들. 즉 뒤에만 있는 녀석들은 x가 안 곱해지기 때문에 그냥 a, b, c로 끝날 겁니다. 이렇게 끝날 겁니다. 알겠죠? 굳이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증명할 방법이 없다기 아니라 증명할 거리가 없죠. 자, 그 다음에 9번. 9번 모양이 좀 특이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뭘 곱하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곱하는데 뒤에는 마이너스 ab, bc, ca 이렇게 곱한다라고 적어놨죠. 9번. 지금 9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결과물은 어떻게 되냐? 결과물은 상식적으로 a랑 a 제곱하면 a 세제곱이 나오겠죠? b도 마찬가지고요. c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여기다 뭐가 추가되느냐? 마이너스 3abc가 된다. 자, 이거 약간 특이할 수 있어. 나머지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갑자기 마이너스 3abc. 자, 이 마이너스 3abc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겁니다. 자, a가 누구랑 곱해지냐면 a가 마이너스 bc랑 곱해지면 a가 마이너스 bc랑 곱해지면 마이너스 abc. b가 누구랑 곱해지면 b가 마이너스 ca랑 곱해지면은 역시 마이너스 abc. 역시 c가 이 마이너스 ab랑 곱해지면 역시 마이너스 abc. 그래서 마이너스 abc가 몇 개 나올 수 있다? 3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bc가 되는 거고요. 중간에 없는 그러면 처음에 그냥 세제곱하다가 중간에 뭐 싹둑 다 잘라먹고 마이너스 3abc밖에 없습니까? 왜 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실제로 곱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서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심플한 모양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10번. 10번은 정말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잘 안 다루는 형태일 것 같아.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랑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랑 곱하면 어떤 형태가 발생하느냐? 상식적으로 보면 a제곱 곱하면 a 4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a제곱 b제곱이 나올 거고요. 근데 부호는 플러스 끝에는 b제곱 곱한 거 b 4제곱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거 외울 때 이 가운데 게 왜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a제곱 b제곱 만들어지는 거. 자, 생각해보자. a제곱 있고요. 여기 b제곱 있습니다. 두 개 곱하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a제곱 b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b제곱이랑 뒤에는 a제곱을 곱하면 역시 a제곱 b제곱이 되겠죠. 즉 a제곱 b제곱이 두 개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앞쪽에 플러스 ab랑 뒤쪽에 마이너스 ab 곱하면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a제곱 b제곱이 나오겠죠. ab 곱했으니까. 근데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걸 합치면은 플러스 2, 마이너스 1 합치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아닌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실제 분배 법칙 됐을 때를 생각해서 외우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외우세요. 이거는 진짜 이거 못 외우면 진짜 학교에서 선생님 놀릴 거야. 친구들이 등신 하면서 이것도 못 외우냐고. 그래서 꼭 외우세요. 못 외운다고 등신은 아니지만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곱셈공식 변형. 앞에서 했던 곱셈공식을 약간 변형한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얘는 a 플러스 b를 전체를 제곱한 거에서 뭘 빼면 된다? 2ab를 빼면 된다. 또는 a 마이너스 b제곱을 한 거에서 2ab를 더하면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건 사실 중학교 때 이 모양이 나오죠. a 플러스 b제곱이 뭔지 이미 너희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건 따로 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2번.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뭐랑 같다?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에서. 아유, 가로 붙었어야 되는데.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AB,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A 플러스 B를 세제곱하면 뭐가 되는지 앞에서 배웠거든요. 뭐가 됐습니까? A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뒤에 봐봐.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 역시 분배받치 써서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마이너스 3AB랑 A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 A 제곱 B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AB랑 플러스 B를 곱하게 되면 역시 마이너스 3 A B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누가 없어지겠어? 당연히 가운데 있는 3이 있는 이 두 녀석이 사라지니까 남는 거는 A 세제곱과 B 세제곱만 남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 앞에서 우리가 곱셈공식 할 때 배웠던 거 있죠. 뭐 배웠습니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에다가 뭘 곱한 거랑 같다?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을 곱한 거랑 같다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했던 이 녀석이랑 그 전에 했던 이 녀석,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라는 걸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을 표현한 방법이 이 두 가지 있다는 걸. 마찬가지로 세제곱 빼기 세제곱도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A 빼기 B의 세제곱에서 플러스 3 AB A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옆에 적혀있죠. 역시 아까 했던 것도 똑같이 쓰자면은 A 빼기 B에다가 뭘 곱한 거다?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을 곱한 거다. 알겠죠? 자, 근데 이 두 녀석은 모양이 되게 유사하죠. 뭐만 다르고요. 부호만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 자체도 부호만 달라지는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좀 외울 때 쉽게 외우려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뭔가 좀 많이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마이너스니까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가 많이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나왔을 때는 가운데는 마이너스가 필요하고요.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가 나왔을 때는 가운데는 그 반대인 플러스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상반된다라고 외우면 좀 더 외우기 편할 겁니다. 알겠죠? 이게 잘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역시 앞에서 배웠던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다 뭐 한 다음에 더한과 제곱한 다음에 여기서 뭘 빼자? 마이너스 2 갈로 치고 AB, BC, C에 더한 거 빼자. 왜 그런지 알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앞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뭡니까? 이거 풀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2BC, 2CA였다는 걸 배웠으니까 여기서 뭐만 빼면 이 뒤에 있는 2AB, 2BC, 2CA만 빼면은 앞에 있는 제곱만 남을 거니까 그래서 이걸 빼주는 거죠. 앞에 있는 공식을 그냥 그때 써먹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모양이 조금 특이하죠. 앞에서 못 봤던 거죠. 근데 이것도 간혹 문제에 나오는 형태라서 적어놓은 거야.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에는 뭐랑 같냐면은 2분의 1 그 다음에 중괄호 때리고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느냐?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중괄호 갖고 자, 요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너무나 쉬워요. 이거 해보면 A 빼기 B 제곱을 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에 B 빼기 C 제곱 하게 되면 B 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C 제곱 그 다음에 C 빼기 A 제곱 하게 되면 C 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 제곱 얘들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더하고 있죠. 더하게 되면은 A 제곱 몇 개? 2개 B 제곱도 2개 C제곱도 볼 거 없고 2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 앞에 뭐 붙이게 되면 2분의 1을 붙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 앞에 안에 들어있는 2가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요 형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방금은 마이너스일 때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b, bc, c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표현하면 되겠죠. 2분의 써주고 중괄호 써주고 안에는 a 플러스 b의 제곱, b 플러스 c의 제곱, c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아까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였고요. 마이너스 이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일 때는 안에 있는 게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였지만 이제 얘처럼 플러스일 때는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로 해주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제곱비 더한 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뭐 곱한 거. 일단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여기다 뭘 해줘야 되냐? 플러스 3abc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아까 그거랑 똑같죠? 아까 뭐였습니까? 요 두 개를 곱하기 뭐랑 같았다? 요 두 개를 곱하기. 앞에 있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a 세제곱 세제곱 c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c 이게 된다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뒤에 플러스 3abc를 하게 되면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얘만 되는 거다. 앞에 배웠던 공식을 그냥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똑같이 해요. 자,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심플하게 생각해. 그리고 이런 거 외울 때는 약간 모양을 잘 보고요. 플러스 어디가 플러스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왜냐면 그게 헷갈리거든요. 제대로 외우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자, 그 다음 내용은 다항식 나눌 때 이제 식끼리 나누는 거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숫자 나누는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나누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바로 내 예를 들어놓은 걸 그냥 한번 다시 써볼게요. x 세제곱, 내가 뭘 예를 들었냐? 플러스 3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뭐로 나눈다? 얘를 x 빼기 1로 나눈다. 자, 너희들 그걸 생각해 보자. 15를 10은 너무 작다. 큰 숫자. 37을 6으로 나올 때 우리는 제일 어떤 숫자 씁니까? 당연히 6을 쓰죠. 66에 36. 빼면 나누기 1. 두 개 빼면 1. 이 1이 나머지. 이 6이 뭐. 자, 우리가 왜 6을 썼죠? 어차피 우리는 뺄 거라는 계산을 할 거야. 빼는 계산. 위에 거 빼기 밑에 걸 할 건데. 그러면 당연히 어떤 걸 빼야? 최대한 근접한 숫자를 빼야 나오는 값이 최대한 작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여기다 뭘 써야 되느냐? 얘랑 곱해질 거. 곱해지는데 최대한 이 나눠지는 녀석과 근접한 형태 나올 수 있는 거 곱해야 돼. 그 처음에 뭘 할 거냐? 보통은 내림 차수는 정리했을 때 가장 높은 차수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야 얘를 없앨 수 있는 형태 나올 거냐? 당연히 x제곱이겠죠. 그럼 얘랑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x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이죠. 얘랑 얘 곱하는 형태. 그래서 이 녀석을 뭐 할 거냐? 빼겠죠. 이 전체를 위에까지 빼겠죠. 빼게 되면 이제 제일 높은 차수였다 x세제곱 날라가거든요. 근데 이거 전체를 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기 때문에 4x제곱이 내려올 겁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뒤에 빼기 숫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 뒤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x까지 내릴게요. 물론 2까지 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곱해야 최대한 이 녀석이 가장 높은 차수 4x랑 근접한 형태 나올 거냐? 4x 제곱이랑 근접한 형태 나올 거냐? 바로 그냥 4x를 곱하면 4x가 필요한 거죠. 즉 이 4x랑 얘를 곱하게 되면 4x 제곱 나올 거고요. 그래서 4x랑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4x. 두 개를 뭐 하게 되면 빼게 되면 얘는 날라가겠죠. 4x 제곱은. 근데 빼기는 플러스
이제 4x, 이 전체를 빼는 거니까 빼기는 플러스 바뀌고요. 플러스 4x랑 마이너스 x를 계산하면 3x가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아예 남은 게 있죠. 제일 끝에 있던 플러스 2. 그냥 그대로 내리면 되죠. 그냥 그 다음 마지막에 숫자 뭘 써야 최대한 높은 걸 없앨 수 있겠냐. x에다 뭘 곱해야? 당연히 3을 곱해야 되겠죠. 3x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플러스 3을 써주는 거죠. 그럼 3x,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걸 빼는 거죠. 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3x는 날라갈 거고요. 이 전체를 빼는 거니까 빼기 플러스 되니까 3 더하기 2는 5가 되겠네요. 5를 왜 이따구로 쓰고 있냐? 자,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적어놨지만, 자, 이 결과물이 바로 뭐다? 이것이 몫이다, 몫. 그럼 마지막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거. 얘 나눌 수 없죠? 왜 나눌 수 없습니까? x가 없잖아요. 우리가 나누려면 최소한 x는 있어야 되는데 x 자체가 없죠. 여기다 뭘 곱해서 빼도 더 이상 뭐 더 차수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인 거죠. 얘가 나머지. 자, 그래서 숫자를 나누듯이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몫과 나머지 관계. 자,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자,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Q, 보통 몫은 Q라고 쓰거든요. 몫은 Q. 나머지는 R. 보통 나머지 R이라고 씁니다. R은 리마인더. 나머지 영어로 리마인더거든요. 자, 그래서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 R이다. 자, 이런 관계가 성립했을 때, 이걸 몫과 나머지 관계에 표현해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나눠지는 녀석이 A죠. A. 이 나눠지는 녀석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나눈 거 곱하기 몫. 즉, BQ. 에다가 뭘 더한 거? 나머지 R을 더한 거랑 같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숫자로 표현하면 바로 알 수 있죠. 숫자로 표현하면. 숫자 뭘 표현할까? 아까 똑같이 하지 뭐. 32로 할게. 32. 얘를 5로 나누면 6, 5, 30 빼기 2. 자, 그럼 우리 이때 나눠지는 녀석 32는 나눈 숫자 5랑 곱하기 몫에다가 뭘 더한 거? 나머지 2. 이게 바로 몫과 나머지 관계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똑같은 거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 나눠진 녀석은 나눈 거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표현할 수 있는데, 특히 R이 0이면, 즉 이 나머지가 0이면은 이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나머지가 없을 때는 우리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했고요. 내용 설명은 이제 여기가 끝이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유형 1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첫 번째 문제. 난이도는 하짜리고요. 두 다항식. A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 B는 3x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3y제곱에 대하여 3x 빼기 4a는 5a 빼기 2b랑 같다를 만족시키는 다항식 x를 구하라.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되죠. 물론 이 상태에서 다 때려넣어서 x를 구해도 되지만, 이야기 우리가 원하는 건 x니까 최대한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고쳐서 푸는 게 좋겠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주어진 식이 3x 빼기 4a는 뭐랑 같다? 5a 빼기 2b랑 같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x니까 3x를 등호 한쪽에 이렇게 혼자 두자고요. 그 말인즉슨 마이너스 4a를 이항하자는 얘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4a 이항하게 되면 플러스 4a. 그러면 여기 원래 있는 게 5a랑 있으니까 동료한끼리 더하게 되면 9a가 되겠죠. 5a 더하기 4a. 이 마이너스 2b는 그냥 혼자 놀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 동료항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뭐다? x는 양변에서 또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얘는 3a 마이너스 3분의 2 b. 자, 그래서 x는 이겁니다. 3은. 자, 그럼 이거 뭐 계산해 볼게요. 3a, a의 3배. a가 뭡니까? 저겁니다.
3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플러스 2y제곱 그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의 b는 역시 또 똑같이 3x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3y제곱 자 이거 계산해주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3을 곱하게 되면 약분을 하게 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 플러스 6y제곱 이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얘 약분하면 2 마이너스 4 근데 우리는 이미 내가 마이너스 써놨기 때문에 3분의 2만 곱한다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마이너스 이미 내놨으니까 3분의 2랑 곱하게 되면 플러스 4xy 자 그 다음에 얘랑 3분의 2랑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y제곱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저 가로로 다 풀어서 이 가로 다 풀어서 계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xy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7xy 그 다음에 플러스 6y 제곱에다 마이너스 2y 제곱이니까 플러스 2로 바뀌겠죠? 그럼 8y 제곱 아유 자 이게 몇 번이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y 플러스 8y 제곱 보기 2번이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려울 거 없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2번 기본적인 다항식의 전개 앞에서 배웠던 이제 전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다음 중 다항식의 전개가 옳지 않은 걸 골라라. 1번 3x 플러스 1의 제곱은 9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같다. 해보면 되죠? 3x 플러스 1을 제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앞에 거 제곱하면 9x제곱 앞에 거랑 뒤에 곱한 거 몇 배? 2배 하게 되면 6x 플러스 뒤에 거 1만 제곱하면 1제곱은 1이니까 1 맞네요. 1번 맞고요. 2번 2x 빼기 y의 세제곱을 구해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식 a 빼기 b의 세제곱 공식이 뭐였죠? 공식이 뭐였냐면 앞에 거 세제곱 마이너스 3 a제곱 b 플러스 4 a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거였거든요. 이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첫 번째 앞에 거 세제곱 2x 세제곱 그 다음에 뭐 써주고요? 마이너스 3 써준 다음에 앞에 2x는 제곱해주고요. 뒤에 있는 y는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x 2x는 그대로 써주고 뒤에 있는 거 y의 제곱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써주고 이거 침범하네 밑에 쓸게 마이너스 써주고 뒤에 있는 y 세제곱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을 정리해보면은 2x 세제곱하면 8x 세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다 2x 제곱은 4x 제곱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2x 제곱 y 2x y 제곱 곱하게 되면 6xy 제곱 끝으로 마이너스 y 세제곱 맞냐? 맞네요. 맞죠? 자 그래서 2번은 맞다는 걸 알 수 있고요. 3번은 x 빼기 y 빼기 z의 제곱이다.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까 배웠던 공식 아까 xyz를 했었나? 소문자로 쓸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뭐랑 같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2bc 2ca랑 같았다 라는 걸 알고 있죠? 요거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근데 너희들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얘 부호는 마이너스인데요? 얘는 플러스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얘를 x 플러스 마이너스 y 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z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 플러스 이게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 앞에 거 제곱 x제곱 뒤에는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z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곱하기 마이너스 y
이거 되게 표현하기 애매하네. 마이너스 y.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 해주고 뒤에 두 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또 플러스 2 해주고 a, b, b, c, ca. 마이너스 z랑 곱하기 x.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뭐가 나온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그냥 y제곱. 마이너스는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z제곱은 z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y, 마이너스 하나 있죠? 그럼 마이너스 2xy. 여러분, 둘 다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겠네요. 플러스 2yz. 얘는 마이너스 역시 하나밖에 없죠? 그럼 마이너스 2zx. xz.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번 맞습니까?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zx 맞고요. 2 플러스 2yz 맞네요. 3번도 맞죠? 자, 그럼 답은 이제 제일 복잡해 보이는 4번하고 둘 중에 한 가지인데 4번은 꼴이 어떻습니까? 4번은 꼴이 x 플러스 2y 플러스 z에다가 뭘 곱하고 있죠? 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z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z 그 다음에 마이너스 zx를 곱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뭐랑 관련있는 공식이냐? 너희들은 이 형태를 보고 어떤 공식이랑 관련있는 모양인지 눈치채야 되거든? 딱 봐도 어떤 것 같아? 제일 긴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 뭐 곱한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곱한 거는 뭐랑 같았었다? 각각의 세제곱 더한 거에다가 무슨 abc? 마이너스 3의 abc였죠. 요 공식 쓰라는 문제 같죠? 그러면 너희들은 abc가 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abc. 자, 여기서 a 역할하는 거는 x, b 역할하는 거는 2y, c 역할하는 건 z입니다. 그럼 이제 모양이 맞는지 확인해 줘야 되겠죠. 뒤에 거도. x제곱 맞고요. b, 2y제곱, 4y제곱 맞고요. z제곱 맞고 그 다음에 ab 두 개 곱한 거 x랑 2y 곱한 거 마이너스 맞네요. 그 다음에 뒤에 두 개 yz 곱 2y랑 z 곱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z랑 x 곱한 거 역시 맞네요. 그러면 너희들은 요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앞에 거 세제곱 x 세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거 세제곱 2y의 세제곱 그 다음에 z 끝에 거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이 세 개 곱한 거 x 곱하고 2y 곱하고 z 곱한 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x 세제곱 플러스 8 2x 제곱은 8이니까 8y 세제곱 플러스 z 세제곱 마이너스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야 되죠. 3 곱하기 2는 6 그 다음에 xyz 이렇게 결정이 되네요. 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이 뒤에 3xyz? 아니죠? 마이너스 6xyz 돼야 되죠? 답은 4번입니다. 하지만 5번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답은 나왔지만 자, 5번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4y제곱 곱하기 그러면 가운데 게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제곱이겠죠? 자, 얘는 무슨 공식에 관련이 있습니까? 얘는 앞에서 배웠던 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뭐랑 같다?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솔직히 이건 너희들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긴 해. 내가 개인적으로는. 자, 요 공식이랑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역시 너희들은 이 식에서 누가 a 역할을 하는 거냐? x제곱 a 역할을 하는 건 x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ab인데 ab가 2xy 2가 왜 생겼을까? 이 뒤에 보면 알 수 있죠. 4y제곱 4y제곱은 결과적으로 2y를 제곱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b 역할 하는 게 2y구나. 그래서 앞에 a 역할 하는 x를 곱해줘서 2xy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 역할 하는 게 x고 b 역할 하는 게 2y라는 거 알았죠? 뒤에도 당연히 똑같은 모양이고요. 그럼 바로 이 공식에다가 때려 넣으면 되겠죠. 첫 번째 a 역할 하는 게 x니까 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x제곱에다가 뒤에 있는 b역할하는 2y제곱. 자, 이게 써줄게요. 그 다음 끝으로는 b역할하는 게 4제곱. b역할하는 게 지금 2y거든요. 그럼 2y의 4제곱. 자, 다시 정리하면은 x 4제곱은 그대로, 얘는 2y 제곱하면 4y제곱인데 x제곱 곱해야 되니까 4x제곱 y제곱. 자, 그 다음에 끝에는 2y만 4제곱하니까 2를 4제곱하면 16y 4제곱. 이게 답이 된다는 거죠. 맞냐? 맞네. 그래서 답은 4번. 이 문제는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3번.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개수 구하기. 개수를 하면 문자 앞에 곱해지는 숫자를 우리는 개수라고 부르죠. 개수. x의 개수, y의 개수. 다항식 2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3x 빼기 1의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 구해라. 자, 만약에 되게 순진한 친구라면 이거 다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2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뭐 곱한 거? 3x 빼기 1의 세제곱을 곱한 거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푸냐? 그럼 당연히 이 가로부터, 가까이 가로부터 풀어주는 게 좋으니까 2x 플러스 1의 제곱을 하게 되면 4x제곱, 앞에 거 제곱, 두 개 곱한 게 몇 배? 2배. 그러면 플러스 4x. 끝으로는 뒤에 거 1의 제곱, 1. 이게 앞에 제곱한 거고요. 이제 세제곱. 두 개를 뺀 거에 세제곱. 자, 그러면 첫 번째 거에 세제곱이니까 3을 세제곱하면 27. x 세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지금 가운데가 마이너스 생각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3, 앞에 거 3x 한 번, 뒤에 거 1 제곱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 세제곱, 1 세제곱. 그 정리해보면은 27x 세제곱에다가 3x 제곱하면 9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x 제곱. 3, 1 제곱은 1이니까 그럼 3, 9x. 9x. 끝으로는 마이너스 1. 자, 즉 얘랑 이 두 가지를 곱하는 거다. 자, 그럼 생각해봐. 이거 두 개 분배 법칙 써서 곱하려면 얘를 이 뒤에 거 각각의 항에다가 하나, 둘, 셋, 네 번 곱해야 되고, 이 가운데 있는 4x도 하나, 둘, 셋, 네 번 곱해야 되고, 총 12번 곱해야 돼. 아, 계산이 더럽게 할 게 많잖아, 이러면.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너희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를 캐치하면 되잖아? 내가 이 문제에서 돌아오고 한 게 뭐야? x세제곱. 너희들은 x세제곱만 구하면 돼. 굳이 다른 것까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배 법칙 써서 곱했을 때 x세제곱이 되는 것들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처음에 4x제곱은 누구랑 곱해야 될까? 이 뒤에 녀석에 9x랑 곱해야 되겠죠. x제곱이랑 x 곱해 x세제곱 나오니까 그때 숫자는 개수는 4, 9, 36 x세제곱. 오케이. 두 번째 4x는 뒤에 누구랑 x제곱 곱해야 되겠죠. 그래 역시 x세제곱 나오니까 그러면 4랑 27 곱하면 4, 7에 28, 4, 28 마이너스 108 x세제곱 나올 거고요. 끝으로 1은 뒤에 있는 세제곱이랑 27x 세제곱. 자, 이게 나올 수 있는 모든 x 세제곱이죠. 요거랑 앞에 있는 이 녀석이랑 뒤에 있는 이 식이랑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x 세제곱 이겁니다. 그러면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그게 바로 최종적인 x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자, 36 빼기 108 더하기 27. 일단 더하기부터 해줄까? 36 더하기 27 하면 얼마입니까? 63. 자, 63이랑 108. 근데 이 108이 더 큰 거죠?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5. 45인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 몇 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이번에 유형 4번. 치환을 이용한 다항식 전개. 사실 이거는 중학교에도 나오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중학교에 나와요, 분명히. 이거 아마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을 전개하면 이 5가지 보기 중에 뭐냐? 전개해라. 자, 근데 이건 그냥 무턱대고 하나씩 앞에 2개 곱하고 또 뒤에 또 곱하고 하면 굉장히 계산이 좀 더러워지죠.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거 좀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곱하기 전에 모양을 보는 거죠. 이 4개의 모양을. 그래서 짝을 찾는 겁니다. 짝. 누구끼리 짝을 맞춰서 곱해야 계산이 편해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1랑 x 플러스 2를 짝을 맞추고요. x 빼기 3이랑 x 플러스 2를 짝을 맞춰야 계산하기 편해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계산해보면 알 거예요.
자, x 빼기 3이랑 x 플러스 1의 짝을 맞추고요. 자, 그 다음에 x 빼기 2랑 x 플러스 1을 짝을 맞출 겁니다. 알겠죠? 자, 왜냐? 그러면 이제 앞에 거 두 개, 뒤에 두 개 각자 계산해 보는 거죠. 자, 앞에 두 개 곱하게 되면은 x제곱. 그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x 빼기 6이 될 거고요. 뒤에 두 개 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x. 숫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 자, 이제 왜 이렇게 짝을 맞추는지 감이 오죠? 왜? 이렇게 짝을 맞췄을 때 똑같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특히 계산 같은 거 할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 그때 많이 쓰는 테크닉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치환이죠. 치환. 바꿔주는 거. 그래야 계산이 좀 쉬워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x제곱 빼기 x를 뭐로 바꿀까? 둘 다 t로 바꾸자. 자, 그러면 앞에 거는 t 빼기 6. 뒤에 거는 t 빼기 2. 그럼 이거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t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8t. 곱하면은 마이너스끼리 곱했으니까 플러스 12. 자, 근데 우리가 했을 때 t는 우리가 임의로 일시적으로 바꾼 거죠? 원래 형태. 원래 형태는 뭡니까? x제곱 빼기 x죠. 그럼 여기다 다시 원래 형태 x제곱 빼기 x를 넣어주는 거죠. t 자리에다가. 그럼 제곱 빼기 8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풀면요. 이건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x제곱의 제곱은 x 4제곱. 그 두 개 곱한 건 몇 배? 2배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써주고 두 개 곱한 거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8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8x. 그 다음에 끝에 숫자로 플러스 12는 이제 혼자 계속 놀고 있고요. 자, 마지막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x제곱은 동류항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고요. x제곱은 이거 2를 좀 얘도 친구가 없으니까 혼자 놀게 내버려두고요. x제곱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7x제곱이고요. 8x는 역시 혼자 놀고 있고요. 숫자도 동류항이 없으니까 혼자 놀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 답이죠. 자,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가 답입니다. 몇 번이냐? 아, 답 찾기도 힘드네. 3번 같은데? 아, 답은 3번이 같네. 근데 맞나? 예, 답은 3번이네요. 아우, 되게 다 너무 보기 다 비슷하게 너무 적어놨지. 근데 문제 만드는 사람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5번. a 플러스 b 곱하기 a 빼기 b. 합차 공식이라고 배웠죠? a제곱 빼기 b제곱 나온다. 자, 이걸 이용한 전개. 자, 문제 봅시다. x가 루트 2일 때, x 빼기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4제곱 플러스 1. 이거의 값을 구해라. 자, 딱 봐도 뭔가 갈수록 뭔가 커지는 느낌이 들죠, 차수가. 그 말인즉슨 뭔가 좀 밑에서부터 왼쪽부터 계산하라는 느낌이 드는 형태의 식이죠. 딱 봐도 보이잖아요, 이 두 개. 합차 모양. x1, x1,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럼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제 누구랑, 또 뒤에 있는 얘랑 곱하게 되면 역시 또 합차 모양. 그럼 x제곱의 제곱 빼기 뒤에 1의 제곱. 그럼 뭐가 됩니까? x 4제곱 빼기 1이 되는데 얘를 또 누구랑 곱해줘야 돼? 뒤에 있는 x제곱, 에이씨. 다시 쓰자. x제곱 빼기 1을 이 뒤에 있는 x, 4제곱이지? 4제곱 빼기 1을 x 4제곱 플러스 1로 곱하게 되면 역시 앞에 x 4제곱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자, 4제곱의 제곱. 아까 지수 넣지? 지수의 지수는 4, 2, 8 곱하는 거였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x 8제곱 빼기 1의 제곱은 1. 이게 답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내가 구하라고 했던 거는 x가 루트 2일 때죠? 그 x가 루트 1을 때려놓으면 되겠네요. 루트 2. 루트 2의 8제곱. 이거 쉽게 생각하려면 루트 1을 뭐 한 다음에 일단 루트 1의 제곱을 해준 거에 다시 몇 제곱? 4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루트 2의 제곱은 얼마니까? 루트 2의 제곱은 그냥 2니까 2를 4제곱 한다. 2를 4번 곱하면 16이죠. 16. 자, 그러면 16에서 1을 빼는 거니까 답은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6번. 자, 이번에 유형 6번. x 플러스 마이너스 y제곱, x 플러스 마이너스 y 세제곱을 포함한 고생식 변형을 봅시다. 자, 문제 보면 일단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이라고 적어놨고요. 구하라는 거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입니다. 자, 내가 앞에서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또는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은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내는 형태의 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외워야 될 모양이 내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자, 첫 번째 뭘 쓸까?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에서 뭘 뺀 거? 3xy x 플러스 y 이것도 되고요. 또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에다 뭐 곱한 거?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곱한 거랑 똑같다. 자, 너희들은 이 두 가지 식 중에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쓰기 편한 식을 골라서 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x 플러스 y랑 x제곱 y제곱 주었다. 얘는 솔직히 똑같아. 어떤 걸 쓰나 비슷해. 왜냐하면 x 플러스 y 둘 다 있고요. 자, 얘 위에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y가 있고 xy가 있죠. 그런데 밑에 거는 x제곱 y제곱 얘가 있어. 근데 역시 xy가 없어. 둘 다 xy가 없어서 문제인 거야. 이 두 녀석은. 즉 xy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xy. 자, 이 두 식이 주어졌을 때 xy 구하는 방법. 거기서부터는 중학교 내용이죠. 중학교 내용.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뭐 한 거다? 2xy를 뺀 거다. 이걸 쓰라는 얘기겠죠? 이거 써서 xy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이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도 2xy. 계산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제곱은 4죠? 4를 넣은 게 빼기 4. 그럼 얘는 2만 되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2xy고요. 그럼 xy는 딱 봐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요. xy가. 자, 그래서 xy는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아까 우리가 구해댔던 x제곱 플러스 y세제곱 꼬라지가 어떻게 썼냐면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 발로 치고 x 플러스 y였죠? 자, 그럼 x 플러스 y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때려놓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때려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x 자리에다 xy 자리에는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홀수분 3번 곱해지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3, 1, 2 곱하면 6 계산하면 마이너스 14.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쉽죠? 자, 이번에는 유형 7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또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을 포함한 곱셈공식의 변형. 자, 문제 봅시다. 아직 공식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면 이 문제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4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6이고요. a, b, c는 2고요. 이게 힌트를 3개를 준 다음에 구해야 될 거는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을 더한 거의 값을 구해라. 자, 이거 그래서 너희들은 이걸 딱 보고 뭘 판단해야 되냐? 주어진 힌트와 내가 구해야 될 것 사이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거 뭘 쓰라는 관계인가? 힌트와 이 구해야 될 게. 느낌이 오나?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a제곱 b제곱은 ab 전체 제곱, b제곱 c제곱은 bc 전체 제곱, c제곱 a제곱은 ca 전체 제곱. 어떤 서로 다른 세 녀석의 제곱의 합이죠. 즉 얘는 a, b, b, c, ca를 각각 x, y, z로 놓게 되면 요런 형태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곱, 왜 저기 가운데 제곱이 빠졌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게 뭡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얘 제곱에서 뭘 빼자? 2 xy, yz, zx를 빼야 나오는 형태의 식이란 걸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xyz가 누구냐?
여기서는 A, B, B, C, C, A가 바로 X, Y, Z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때려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의 제곱 빼기 2 X, Y, A, B, B, C 곱하면 A, B, B, C 곱하게 되면 A 하나, B 두 개, C 하는 개니까 A, B 제곱 C. 그 다음에 YZ, 즉 B, C, C 곱하면 A, B, C 제곱. 자, 마지막으로 ZX, CA랑 AB 곱하게 되면 A가 두 개, 이번에 A만 두 개죠. 그럼 A 제곱 BC.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모양을 좀 예쁘게 고칠 수 있을 만한 게 여기죠. 뒤에 녀석. 뒤에 녀석은 A, B 제곱 C, A, B, C 제곱, A 제곱, B, C. 공통인 게 있죠. 공통인 게 바로 A, B, C입니다. A, B, C. 자, A, B, C 끄집어내 내게 되면 얘는 B 하나, 얘는 C 하나, 얘는 A 하나 남을 테니까 결론적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남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요 모양이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근데 처음부터 문제가 있죠. 힌트 봤을 때. 얘가 없어요. 힌트에. 하지만 뭐는 있냐? A, B, C 있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있고요. 얘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구할 수 있죠. 아까 처음에 썼던 공식, 이 공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뭐랑 같다?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 AB BC CA랑 같다. 이 공식 또 쓰라는 거죠. 써야 너희들이 알고 싶은 뭐가 나오니까. AB BC CA 나오니까. 자,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얼마입니까? 6 플러스 이거 이 녀석의 2배. 자, 그럼 6을 이항하게 되면 10. 10은 너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에 2배랑 같다. 너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에 2배랑 같다. 그럼 너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는 5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얘가 A, B, B, C, C가 5입니다. 알았으면 이제 여기 때려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5인 거 알아냈으면. 자, 그럼 때려 넣게 되면은 5의 제곱 빼기 2에 아까 이게 뭐였죠? ABC. ABC가 얼마였냐 하면은 2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걸 마이너스 4. 자, 그럼 5의 제곱은 25고요. 마이너스가 두 번 나오니까 답은 결과는 플러스 2 곱하기 2 곱하기 4. 16. 더하게 되면 41이 나오겠네요. 그 답은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쉽죠? 할만하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8번. x 플러스 마이너스 x분의 1의 활용이라고 내가 적어놨는데요. 이것도 사실 중학교 문제에도 약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주어진 힌트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 주어진 힌트고요. 근데 구해야 될 거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입니다. 중학교 때 이런 스타일 풀었던 걸 기억하는 사람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아니 도대체 여기서 요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이거 이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 요 식의 양변을 x로 나눠줘야 됩니다. x로. 그래야 너희들이 얘를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가 나와. 자, x로 나누게 되면 약분돼서 x 플러스 4 플러스 x분의 1은 0. 다시 적으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4. 즉 얘를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 x 플러스 x분의 1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이렇게 주어진 조건식에다 무슨 짓을 해야 너희들이 원하는 형태의 식이 나오도록 문제를 만드는 게 되게 일반적입니다. 다른 문제집도 이런 스타일이 되게 많고요. 알겠죠? 자, 근데 뒤에서 중요한 거. 내가 제일 처음에 이 주어진 식을 뭐로 나눴지? x라는 미지수는 아직 값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식을 고칠 때 이게 미지수로 나누는 경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x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5x가 아니야?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너희들 알다시피 너희들이 0으로 나누는 거 배운 적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야만 이렇게 x라는 미지수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x에다 0을 넣어보면 되는 거죠. 원래 식에다가. x에 0을 넣어봅시다. 0의 제곱 플러스 0 플러스 1은 0.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x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아, 그러면 이 식에서 x는 0이 될 수가 없네. 그렇기 때문에 x로 나눠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x가 0이 아닌 게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x가 0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절대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나눠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굳이 지금 계산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의 모든 계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잘 기억해. 미지수로 나눌 때는 반드시 그 미지수가 0이 아니라는 조건, 0이 아닌 게 확실한지 확인해라. 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x로 나눠서 이러한 모항 알아냈고요. 그럼 이 식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나 x제곱분의 1이라는 모항이 나오느냐? 뭐 되게 쉽죠? x 플러스 x분의 1을 제곱하면 되죠, 뭐. 이거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게 몇 배? 2배. 그 다음에 뒤에 거 a 제곱. 즉 x제곱분의 1. 자, 그런데 2x랑 x분의 곱하게 되면 약분돼서 2가 생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2가 아, 글씨 진짜 못 쓰네. 원래 못 쓰지만 얘가 바로 얘랑 같다. 자,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다? x 플러스 x분의 1이 얼마인지는 알아냈다. 마이너스 4란 걸. 자, 그럼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두 개. 그럼 플러스 1을 이항하게 되면 빼기 2. 16 빼기는 얼마? 14. 즉 누가? 얘가 1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답은 14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난이도가 왜 하냐? 중학교 문제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의 난이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이미 중학교 때 경험을 했던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 넘어가고요. 자, 유형 9번. 곱셈공식 활용, 수의 활용. 문제는 61번입니다. 자, 문제 보면 2x 플러스 1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4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8제곱 플러스 1을 합수구해라. 설마 순진하게 직접 다 계산해서 막 숫자로 계산하진 않겠지. 게다가 내가 구한 보기도 전부 다 뭔가 숫자를 풀어놓은 형태는 아니죠. 그 말은 여기서 무슨 짓을 해야 되는데 뭘 하고 싶냐? 무슨 공식을 쓰고 싶냐? 이건 딱 봐도 합차 공식을 쓰라는 거죠. 합차 공식. 합차 공식 쓰려면은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 이런 형태의 합차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 식에다 뭘 추가하느냐? 이 식의 앞쪽에다가 2-1을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2-1을 없던 걸 같이 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차피 2 빼기 1이 얼마야? 1이죠. 1은 곱해봤자 값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죠. 1 곱하기 5는 5고 1 곱하기 10은 10이니까. 그래서 2 곱하기 2 빼기 1을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산해보면 제일 처음 2 빼기 1, 2 플러스 1 곱하게 되면 2의 제곱 빼기 1이 나오겠죠. 근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2의 제곱 플러스 1이 있네요. 그러면 두 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그 제곱의 제곱이니까 2는 4 빼기 1의 제곱은 1. 이 계산 이거고요. 얘를 다시 누구랑 곱해야 돼? 뒤에는 2의 4제곱 플러스 1. 그럼 또 똑같죠? 앞에 그 제곱 2의 4제곱의 제곱 4, 2, 8 빼기 1. 그 얘를 다시 2의 8제곱 플러스 1이랑 곱해야 되는 거니까 곱하게 되면 역시 여기 쓰자. 귀찮다. 2의 8제곱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근데 지수의 지수는 8이 16. 2의 16제곱 빼기 1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채영님 답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되겠죠. 알겠죠? 쉽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식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2 빼기 1이 있는데 이거 그냥 해도 되냐? 해도 된다. 이 문제에서는. 왜? 어차피 2 빼기 1이 1이니까 난 1이라는 그 아이디어를 쓰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유형 10번. 곱셈공식 활용. 이번에는 앞에서는 수였는데 이번에는 도형이죠.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지름의 길이가 3루트 34인 이게 지름이죠. 원의 지름. 여기 동그라미 원의 중심일 거고요. 원의 둘레의 길이가 48인 직사각형이 대집한다. 둘레의 길이 40인 직사각형이 대집할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직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우리가 보통 뭐부터 알아야 됩니까? 당연히 그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길이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이 가로의 길이를 A, 세로의 길이를 이렇게 B로 설정할게요. 가로를 A, 세로를 B. 아유, 잘 안 보이겠다. A, B.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뭘 쓸 수 있느냐? 얘가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 저 여기가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딱 봐도 알고, 뭐 되게 쓰기 좋은 게 생기죠?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3루트 34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같다. 이게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원의 둘레기의 48. 둘레기의 48이란 거는 a 두 개, b 두 개 더한 게 48이니까 결국 a, b 하나씩 더한 거는 이거의 절반, 2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마지막에 직사각형 넓이, 즉 가로 세로 곱한 거, 즉 a, b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죠. 구해야 될 게 a, b야. 그럼 힌트. 자, 3루트 34 제곱하게 되면 3이 제곱은 9고요. 루트 34를 제곱하면 34. 숫자 왜 크냐? 왜 크게 만들었지? 곱하면 얼마냐? 4, 9, 36, 3, 9, 27, 306. 자, 즉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306이네요. 아까 a 플러스 b는 24고요. 자, 이 두 개를 써서 a, b를 구하자. 그럼 끝났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뭐랑 같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랑 같다. 이거 쓰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아까 a 플러스 b는 24고요. 24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306 더하기 2ab 넘기면, 아 진짜 숫자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짜증나게. 24제곱 해야 되네. 4, 4, 16 4, 2, 8 머리가 안 돌아가. 자, 96 그래서 4, 2, 8 2는 4 48. 자, 그럼 이게 두 개 더하면 얼마냐? 576. 자, 그럼 576에서 뭐 뺀가? 306, 2랑 하면 306 빼고, 그게 바로 2AB. 자, 576에 306 빼면 얼마입니까? 270이네요. 이게 2AB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은, 띡! 135. 가 답이겠네요. 숫자 왜 크게 만들었지? 귀찮게. 자, 어쨌든 이게 답입니다. 쉽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힌트를 써야 될지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유형 11번을 보겠습니다. 유형 11번. 요번 탄의 마지막 유형, 마지막 문제고요. 자, 다항식 나눗셈.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3x를 x제곱 빼기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이런 형태고요. ax 플러스 b고요. 나머지가 cx 플러스 d일 때 상수 a, b, c, d에 대해서 a, b, c, d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나누기 해보라는 얘기죠? 뭐 나누면 되죠. 해봅시다. x세제곱 플러스 3x를 뭐로 나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눈다. 자, 그럼 너희들 일단 뭘 봐야 돼? x세제곱 없애려면 여기다 뭘 곱해야 되느냐? 당연히 x제곱에다 x를 곱해야 되니까 x를 일단 써주는 거죠. 여기 곱하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빼는 거다. 우회식에서. 그러면 너 제일 높은 숫자 x제곱 날라가죠. 자, 근데 이 전체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니까 플러스 x제곱이 생기고요. 3x 빼기 2x니까 그냥 플러스 x 남겠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다 뭐 곱해야 x제곱 없앨 수 있냐? 당연히 이거 자체가 x제곱이니까 플러스 1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자체 그대로 써주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2를 빼게 되면 역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x제곱 날아갈 거고요. 근데 역시 이 전체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니까 x 플러스 x니까 2x. 그 다음에 빼기 플러스니까 빼기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봅시다. 얘는 더 이상 나눠줄 수 있나? 없죠. 얘는 2차. 너희들이 이걸로 여기다가 뭔가 곱해서 해주려면 얘도 최소한 2차가 돼야 되는데 1차. 차수 더 낮은 건 더 이상 빼줄 수가 없죠. 이게 끝입니다. 차수가 낮으면 그게 나머지야. 더 이상 빼줄 수 없기 때문에.
나누는 것보다 차수 낮으면 그게 바로 나머지다. 자, 그러면은 몫이 뭡니까? x 플러스 1. 뭐 a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그럼 a는 1이고 b도 1이네. a1, b1. 나머지가 cx 플러스 d. 2x 빼기 2니까 c가 2고요. d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게 이 4개 다 더하게 되면 얘는 없어지고 1 더하기 1은 2. 그러니까 답은 2가 되겠죠. 자, 알겠죠? 쉽죠?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아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단은 내용이 끝났습니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아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갑자기 어려워져서 힘들 텐데. 근데 그 어려워져봤자 결국엔 다 답이 있어. 답이 없도록 만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답이 있고 풀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좀 생각을 좀 쉽게 해서 풀었으면 좋겠어. 수학은 멘탈이 중요하거든.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멘탈 관리, 특히 무조건 풀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문제에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수업 끝!